좀 섭섭하네요.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지 않겠다는 건 혹시 이혼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상의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같이 살아갈 사이인데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수연이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혼수 반반 하자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희도 3천만 원 정도는 집값에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돈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동명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이 전부 그쪽 것이 아니니 우리 딸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에서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오해 말씀인가요?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저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상식이라. 그러면 일단 공동명의로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자금이 생기면 그때 반을 내겠습니다. 그때 가서 명의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하시네요. 저희가 돈을 떼먹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의 윤경자 씨입니다. 그녀와 가족 그리고 사돈이 될 뻔했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 씨 부부가 아들을 위해 마련해 주기로 했던 집을 예비 사돈 측에서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공동명의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제안을 거절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예비 사돈. 세상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들의 또 다른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윤 씨의 정신마저 이상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상식 밖의 사람들을 윤 씨 가족도 더 이상 상식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윤 씨 부부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 오연주는 5년 전에 결혼해 서울로 올라갔고 아들 오민호는 살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27살까지는 윤 씨와 함께 살다가 몇 년 전 회사 근처에서 살겠다며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63세이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회사 일을 돕다가 다리를 다쳐서 최근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윤 씨 부부는 원래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윤 씨를 위해 운전할 필요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시내에 위치한 단독 주택 단지로 옮겼죠. 엄마, 이사한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집들이 가야죠. 주말에 갈게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선물을 좀 보내고 싶다고 물어보네요. 아들은 1년 전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선물까지 보내준다는 소리에 내심 놀랐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게. 얼마 뒤에 도착한 선물은 웬 김 세트였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고른 선물인데 유명한 김 브랜드인가 싶었죠. 명절도 생일도 아닌 날에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 세트를 받아보니 의아했습니다. 고향이요? 고향에서 나왔다고요? 김이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맛있어서 보낸 거 아닐까요? 물론 의아하긴 했지만 이런 선물을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 신기하기도 했죠. 그 덕에 마음속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착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연락이나 왕래는 없었지만 몇 달 뒤 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윤이랑 결혼 의논 중이에요. 부끄러운 듯 말하는 아들에게 윤 씨 부부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전에 김 줬던 그 친구지. 남편이 웃으며 묻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려고 예비 시부모님께 미리 선물을 줬던 거구나. 어머, 그런가 보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아들의 결혼 소식에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식은 언제 올리려고 해? 내년쯤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누나 결혼할 때도 정신없었는데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상견례도 1~2달쯤 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양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래, 그렇게 해. 얼마 뒤 아들은 여자친구의 집을 다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윤이 어머니가 결혼에 3억을 지원해 주실 테니까 반씩 부담하자고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드릴까요? 윤 씨 부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3억 주신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3억은 해야지. 그러면 혼수도 전부 반씩 부담하면 되겠다. 집 구하다가 부족하면 좀 더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윤 씨의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석훈아, 같이 오고 있니? 당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이 반대 방향이라 정윤이가 택시 타고 따로 가겠대요. 아직 도착 안 했을 거예요. 저는 20분 남았고요. 그래, 조심해서 와. 윤 씨는 괜히 설레는 마음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걷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장 쪽으로 가서 고개를 쭉 빼보니 웬 낯선 사람들이 윤 씨의 집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여전히 얼쩡거리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윤 씨가 의아한 마음에 대문을 열고 나가자 화들짝 놀라는 세 사람. 저기, 무슨 일로 그러세요? 중년의 남녀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요. 난감해하는 중년 남녀 사이에서 젊은 여자가 갑자기 윤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훈 씨 여자친구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마주 인사한 윤 씨의 시선이 자연스레 뒤에 있는 중년 부부에게 향했습니다. 아, 저희는 정윤이 엄마 아빠예요. 윤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도 어정쩡한 인사가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에게 인사를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비 사돈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달이 상견례인데 어째서 말도 없이 다 같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예비 사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남자가 말을 하다 여자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윤이도 데려다 줄 겸 잠깐 들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집 앞에서 한참을 기웃거리던 것을 봤던 윤 씨는 의아한 마음을 지우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만 가봐야 해요. 다음에 상견례 할 때 그때 뵐게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던 윤 씨는 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정윤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훈이 엄마예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좋았고 대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참, 아까 여기 정윤이 부모님도 오셨어. 아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여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앞까지 데려다 주신 모양이야. 그래서 인사했어. 아, 택시 타고 온 줄 알았네. 마침 근처 지나가신다고 해서. 그래도 인사 한번 했으니 상견례 때 어색하지는 않겠다. 그러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 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를 본 바로 다음 주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에 윤 씨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2억 먼저 지원해 주시고요. 나머지 2억은 결혼하고 나서 주시겠다고 하세요. 먼저 4억 해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저도 자세히 묻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윤이네 형편이 별로 안 좋은가?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업도 크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여유가 없지는 않아 보였어요. 정윤이도 아마 사업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시겠다고 했지만 언제 줄지 확실히 일러주지는 않았어요.
윤 씨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윤 씨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1억 내고 나머지 집값은 우리 쪽에서 내자고 해. 딸이 결혼할 땐 반반 부담하긴 했지만 서울에 집을 구해줘야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갔잖아. 그러니 아들도 조금 더 지원해줄 생각이었어. 결혼 자금을 빚처럼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윤 씨 부부는 고심 끝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더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혼수만 채워주신대요. 아들은 차마 상대방의 말을 옮기기가 미안한지 말끝을 흐리며 전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저쪽에서 집값은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값이 1억을 보태는 게 아니라 사정이 생겨서 이제는 3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혼수만 조금 보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정윤이 부모님이 꼭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세요. 제가 그건 힘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요. 혼수는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라는 말에 윤 씨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윤 씨의 상식과는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집값이 5-6억은 아들이 부담하고 혼수만 넣으면서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요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차라리 우리가 모은 돈만으로 작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물어봤는데 남편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차라리 집은 석훈이 명의로 하고 혼수도 반반씩 하자고 해.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게 하자고. 윤 씨 부부는 아들 결혼의 금전적인 문제로 논쟁이 오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 쪽에서 끝까지 공동명의를 원한다면 그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어영부영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한동안 답변은 없었습니다. 윤 씨 부부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다가오자 예비 사돈 측은 아들을 통해 윤 씨 부부의 경제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도 지원해주고 혼수도 반을 해주는데 왜 우리 경제력이 궁금한 거지. 윤 씨는 속으로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신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지만 윤 씨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의 결혼에 그 정도 지원도 하지 못하면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딘가 모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예 이야기는 어떻게 됐니?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 얘기는 상견례 때 자세히 하자고 하시네요. 윤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윤 씨는 딸과 통화하며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반으로 깔끔하게 하면 되지. 사업 자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뭔가 이상한데요.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밝힌 건 맞아? 윤 씨는 대답했습니다. 본인들이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자금이 잠깐 막혔다고 하더라.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해요. 결혼이 내년이라며 그럼 공동명의 하자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솔직히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들으니 윤 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기가 느끼던 불편함을 딸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어떤데? 싹싹하고 예쁘지. 그럼 뭐 결혼은 지들끼리 하지. 엄마 아빠가 뭐 하나?
최악의 경우엔 엄마 아빠도 지원해 주지 말고 자기들 돈으로 하라 그래. 딸과 통화를 마친 후에도 윤 씨의 기분은 찜찜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만 말을 바꾸는 예비 사돈의 모습에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지난번에 윤 씨의 집 앞에서 마주쳤던 예비 사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길이라며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그들의 행동. 윤 씨가 사는 주택 단지는 입구를 지나쳐야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딸만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집 앞을 기웃거리던 그들의 모습은 무언가 염탐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딸의 시부모가 될 사람의 집을 궁금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날의 행동이 자꾸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태도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었고 모든 행동이 다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또 뵙네요. 안녕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인사하는 예비 사돈이었지만 윤 씨 부부에게는 의논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고 음식이 차려지자 예비 사돈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오서방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 집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한 대화조차 나누기 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예비 사돈의 모습에서 윤 씨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싶어하는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상의를 좀 더 해봤는데요. 공동 명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씨가 말하자 상대방은 한껏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이제 아이들이 백년가약을 맺을 텐데 굳이 공동 명의로 안 해주시겠다는 건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건데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비 사돈의 말은 마치 윤 씨 부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듯했습니다. 윤 씨 부부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상의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쭉 함께 살 사이지만 꼭 공동 명의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는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씨의 남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수 반반 하자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도 3천만 원 정도는 집값에 보태겠습니다. 그럼 저희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에 윤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더욱 뻔뻔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전부 사신 건 아니니까 우리 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황당한 말에 윤 씨 부부는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진심이 왜곡되어 상대방의 계산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데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못마땅하다거나 아니면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어째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몇 번 헛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상식이라. 그러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하시죠. 그러다 저희 자금이 좀 돌면 그때 반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돈 떼먹나요? 윤 씨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사돈의 요구를 들어줄까 싶기도 했지만 그들의 뻔뻔한 태도를 보니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윤 씨 부부가 마음을 바꿀 기색을 보이지 않자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사돈 사시는 집도 공동 명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돈 좀 덜 보탠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죠. 사돈네도 집 살 때 딱 반반 하셨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윤 씨 부부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도 의아했습니다.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얘기는 또 어떻게 하셨고요? 여자는 순간 당황한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거 다 떼보면 나와요. 등기부등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신 거예요. 윤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보통 이런 때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리고 궁금하면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건강 기록도 다 떼서 교환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차라리 등기부등본도 교환해서 보자고 하시죠. 여자의 말은 윤 씨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쪽 경제 사정 물으시길래 아들 통해서 대답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굳이 등기부를 떼어보신 건 조금 불쾌하네요. 혹시나 해서 떼본 거죠. 그게 불법도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애들 결혼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까지 해가는데 뭐가 궁금하셔서 확인하신 건데요. 그냥 뭐 집값이나 대출 같은 게 궁금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희 집 집값이나 대출이 왜 궁금하신 건데요. 아들 집도 아니고 저희 집인데 무슨 상관이라고요. 여자는 윤 씨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을지 빚을 물려받을지 정도는 알아야죠. 깡통집 살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에 윤 씨 부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꼈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태도와 집요한 계산 속에서 이 결혼이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만이 커져갔습니다. 딸내미 보내고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좀 본 건데 그게 뭐요? 저희는 지원해 줄 만큼 충분히 지원해 줬고 노후 준비도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시키면 앞으로 더는 지원해 주지도 저희가 손을 벌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재산은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다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등기부 때 보니까 최근에 대출 받으셨나요? 그건 왜 숨기나요?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등기부를 때 보는 거예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가 대출받은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알아야죠. 제가 분명 지난번에 때 봤을 때는 대출이 없었거든요. 이 결혼 추진시켜 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대출 받으셨나요? 그건 사기죠. 윤 씨는 상대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대출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잠시 융통한 것뿐이었습니다. 건물 가액에 비해 대출 비율도 높지 않았고 양 씨 부부는 집 외에도 수익형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받은 건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그 주소를 알고 등기부를 떼어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선물로 받은 김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레 선물을 주겠다며 주소를 물어왔던 예비 며느리. 어쩐지 도착한 선물이 남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보내는 선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선물은 핑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윤 씨가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자 그녀는 황급히 두 눈을 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윤 씨 부부와 아들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짓자 여자는 대뜸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집을 해오는 건 그쪽이 공동 명의로 못 해주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이가 없죠. 누구는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러나요? 대출은 제 사업 때문에 받은 거고요. 제 집 대출이 도대체 결혼 지원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쪽도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면 반내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윤 씨 부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정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굴욕적이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신 건 딸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확실히 밝혔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다른 방법이라니요. 저희 쪽에서 집을 사는 건 없던 걸로 하고요. 집을 줄여서 공동명의를 하든 월세나 전세를 가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그 명의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말에 윤 씨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상대의 무례하고도 뻔뻔한 태도에 이 결혼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만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석훈이네 생각은 어떠냐? 저도 모아둔 돈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이 너도 그렇게 할 거지. 아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대화가 아들도 지쳤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어떻게 저희를 이해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내세요. 왜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도 정말 모르겠네요. 그럼 공동명의 얘긴 없던 걸로 할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윤 씨는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태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얘기도 그냥 혹시나 우리 딸이 나중에 시부모 봉양해야 하는 상황 생길까봐 그랬던 거예요.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하니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는군요. 여자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몇 억짜리 지분을 받으면서 시부모의 경제 사정을 캐며 봉양을 거부하는 태도는 이중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원은 충분히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설령 경제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지원받았으면 나중에 부모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반대 상황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저희가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겠지만 자꾸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신뢰가 참 부족하신 것 같네요. 받을 건 다 받고 피해는 절대 보지 않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여자의 태도에 윤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상이 저렇다면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예비 며느리의 생각도 다를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사업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좀 더 유하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때 가만히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등기부터 좀 보여주시죠. 뭐라고요? 이것저것 따져보셨으니 이제 저희가 좀 따져볼 차례 아닙니까? 석훈의 말에 방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애들 장난합니까? 무슨 복수라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거든요. 잘 됐네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모두들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순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오빠, 왜 이래? 여태 말이 없던 예비 며느리까지 아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윤이한테 받았던 주소가 있으니까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메시지를 확인하며 화면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여자. 윤 씨 부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서로 신뢰를 위해서라면서요.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에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랑이는 몇 분간 계속되었고 결국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양씨 부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출은 없는 집이었지만 소유자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김정인이었고 소유자의 이름은 광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84년생으로 사돈일 가능성도 안 사돈일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가가 아니네요. 아들의 천천히 내뱉는 말에 여자는 사색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자금 돌리느라 잠깐 새 얻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자는 급하게 변명했지만 그놈의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는 모르겠어도 양씨 부부의 집에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난리를 쳤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10억짜리 주택에 담보 대출이 조금 있다고 화를 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양씨 집 앞에서 마주쳤던 날 행랑을 메고 서성거렸던 예비 사돈은 오래된 소나타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모로 여유 있는 사업가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처음에 3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말도 단순히 양씨 부부에게 최소 3억을 요구하기 위한 꼼수였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후 집을 염탐하며 살만해 보이니 점점 금액을 늘려가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사시킬 수 없는 결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양씨 부부가 멋모르고 맞춰주었다면 어쩌면 그들의 욕심의 끝도 없이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진저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아들이 정윤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들어도 이 결혼은 시킬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양씨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말을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받을 건 다 받고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또 상속이니 뭐니 하며 재산만 탐내는 결혼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결혼도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 사업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네. 엎을 테니 더 적당한 사업 파트너를 찾으세요. 정윤이, 너도. 상대방은 경악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뻔뻔하던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제는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런 행패를 부린 건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싸움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상대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겉으론 유해 보이지만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여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양씨 부부와 아들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끝이라는 사실을 알리듯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 낭비만 한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양씨 가족 인생에 있어 최고의 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제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뒤늦은 여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은 양씨 부부를 목표로 삼았는지 대문 틈 사이에 사과의 말이 적힌 편지 같은 걸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 가야 할까봐. 살기 좋은데 뭐하러 가. 제풀에 지치겠지. 말 그대로 여자는 제풀에 지쳐 두세 번 찾아오더니 그 뒤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다음 희생양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깊은 상처를 입어 한동안은 열심히 일만 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청첩장을 돌리기 전에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돌아온 게 천만다행이었죠. 한편으로는 참 결혼이라는 게 계산적인 일이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딸 결혼시킬 때는 정확히 반반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 결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양 씨는 좋은 며느리, 좋은 사돈이라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아들이 나중에 다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는 꼭 경제력보다는 제대로 된 인성을 먼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 본연의 모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이니까요.